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요새 김현희 형을 자주 못 뵈는 게 워낙 그 섹터들이 안 좋네요. 예, 그렇죠. 통신주는 좀 약간 선방하는데 뭐 통신은 그나마 8월 4일 날 SM 했고 8월 5일 날 JYP 했는데 이 두 개가 그나마 그래도 좀 모니터 있는 것 같고. 예, 그래도 엔터주들이 그렇죠. 괜찮은 편이고요. 오늘도 아침에 사실 극장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예. 여전히 안 좋습니다. 뭐 일단 이제 8월 달에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고 이제 외국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있느냐? 외국은 더 안 보나요? 외국은 0입니다. 아직. 그래요? 네, 중국, 미국 다 0, 마이너스 99점 몇 퍼센트 이 수준이고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한 7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70%대로 들어왔고 8월 기준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한 55, 한 반타작이죠, 반타작. 다음에 얘기합시다. 예, 여전히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 8월 4일 날 SM과 그런 JYP 두 개 갖고 얘기 좀 할까요? 예, 일단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빅히트가 상장해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상장 3사가 조금 더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공연이 완전히 깨지면서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낮아진 대신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음반, 음원, 이런 이제 무형의 온라인 콘서트 이런 이제 컨텐츠 쪽으로는 이제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공연에서 빠지는 부분을 다 메이크업 할 정도의 실적 증가는 없지만 이게 긴 그림에서 본다면은 결국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실적에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미디어 엔터 섹터 내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좀 피해주 인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엔터주는 상당히 다른 색깔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센티상으로도 그렇고 실적상으로도 조금 다른 다이내믹스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SM, JYP, 뭐 YG 사실 이제 크게 주가가 비동조화될 이는 이제 없는 3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그래도 이제 제가 SM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JYP를 차선호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제 최근 업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료를 썼던 부분이 결국 이제 네이버 쪽 1,0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았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상당히 낮아진 기대치 대비로는 실적이 선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선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2분기 음반 판매량이 상당히 오랜만에 1위를 했어요. 빅히트를 살짝 제치고 270만 장의 음반을 팔아서 지금 이제 2분기 음반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SM이 1위를 한 상황이고요. 원동력이 됐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보이그룹 위주의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기획사다라는 점이고 그 270만 장 중에 가장 크게 기여한 아티스트들이 이제 NCT랑 엑소입니다. 그러니까 NCT, 엑소 위주로 정량 지표들이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중에는 또 이제 샤이니가 이제 대부분 또 이제 전역을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샤이니 완전체 활동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한 4, 5년 만에 SM이 이제 걸그룹 한 팀이 이제 데뷔를 곧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아마 이제 한 8월께 3분기 안에는 충분히 이제 나오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결국 기획사들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신인 데뷔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파워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적도 괜찮다. 어차피 지금 공연 없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실적은 이미 낮아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실적이 뭐 플러스 성장을 한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가 아니라 최근까지 낮아진 기대치 대비로 더 좋아지느냐 더 나빠지느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SM은 더 좋아지는 쪽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M을 일단 3사 중에 가장 좋게 보고 있고 그 네이버 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브리프를 드리면 그게 제일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시면 네이버의 1,000억이 어디에 쓰이냐면 SM 일본 소재 법인 SM EJ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SM 손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 지분의 손자회사에 네이버가 일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SM이 27% 정도 들고 있는 미스틱 스토리라는 기획사, 그러니까 기획사 지분 일부, 그 다음에 SM EJ 플러스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팬클럽 운영하는 일본에서 팬클럽 운영하는 사업체의 지분 일부,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 펀드 조성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펀드 조성액은
뭐 금액도 아직은 미지수고 어디에 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K-팝 콘텐츠의 제작 투자 및 이제 플랫폼 개발 투자 요 두 가지로 이제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 요는 뭐냐면 네이버가 빅히트가 자체 플랫폼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플랫폼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았던 네이버가 이제는 이제 SM과 뭐 SM이 또 JYP랑 사실 또 이제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을 또 공동 출자를 그러니까 같이 설립을 했기 때문에 SM, JYP, 네이버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합 전선을 구축한 셈이다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루 차이로 두고 이제 SM이 지분 유치 딜이 나왔고 그 다음 날이 이제 JYP 자료를 쓴 건데 JYP도 보시면은 SM과 JYP가 같이 출자해서 BLC,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K-팝 온라인 공연 이제 전문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출자 비율이나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SM이 일본에 만든 이제 손자 회사고 그 회사에 JYP가 1라운드, 그러니까 가장 싼 밸류로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1라운드 가장 싼 단가로 들어왔고요. JYP가 이제 들어온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 출자자들은 이제 2라운드, 세컨 라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밸류가 높아집니다. 더 비싼 이제 밸류로 즉 이제 대규모 투자 자금을 유치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투자자가 누가 될 거냐에 대해서 사실 이제 시장에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SM이 지금 연초부터 6개의 자사 아티스트 팀의 비욘드 라이브를 진행을 했던 게 누구랑 했는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네이버랑 했죠. 네이버랑 SM이 이제 결국은 결연을 맺어서 이 부분을 지금 6팀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슈퍼주니어 KRY라고 하는 유닛 SM 팀 한 팀 그리고 트와이스 한 팀, JYP의 아티스트 한 팀이 비욘드 라이브에 출격을 합니다. 결국 이 BLC라는 일본 소재 법인에 대해서 뭐 네이버가 투자할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알려진 바는 뭐 확정된 바는 지금 없습니다만 네이버가 그 직전 날 SM 계열의 한 3개 정도의 법적 주체 엔티티에 대해서 이제 1,000억 투자를 이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BLC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JYP, SM이 컨텐츠를 공급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CP들의 컨텐츠를 공급받아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일본 내에서 K-팝 컨텐츠의 확산,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확산의 기제로 사용할 플랫폼, 이 플랫폼 역량을 아마도 이제 뭐 네이버 등의 이런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과 이제 결탁될 확률이 높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오히려 일본 내에서의 현지 파트너사를 뭐 지분 참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순수한 저희 추정입니다만 JYP가 이번에도 사실 이제 소니 엔터랑 합작을 해서 니쥬라는 이제 일본인으로 구성된 걸그룹을 잘 또 연착륙을 시켰고요. 이런 이제 사례들을 봤을 때 결국 코로나로 오프라인 공연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쪽을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플랫폼, 이 플랫폼이 빠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과연 국내외 할 것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자들을 개입을 시켜서 전체 시장 파이로 보면 K-팝의 전체 지분을 100으로 본다면 SM과 JYP 양사만 합해도 충분히 한 뭐 3할에서 4할 정도 되거든요. 30에서 40% 정도 지분이 되는 양대 기획사이기 때문에 4대 메이저 기획사 중에 2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그림은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을 이제 뭐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기대치가 워낙 많이 낮아져 있고 뭐 심각한 수준의 쇼크만 아니라면은 여기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바닥 대비 한 50%씩 반등을 했는데 뭐 3월 저점이 아니라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그 받은 저점 한 4월 말 정도 저점 대비로도 한 50%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뭐 여기서 뭐 되돌림보다는 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11월 중순 정도에 빅히트가 올라오는 그 시점, 빅히트가 트레이딩이 되는 시점까지는 엔터주들의 모멘텀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사를
대표적으로 좀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JFP도 뭐 2주 얘기하면서 어디 가도 얘기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SM도 그렇고 다루 안 다뤘죠. YG도 이제 블랙핑크 똑같습니다. 예, YG도 뭐 난 막상 실적 열어놓으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 YG는 사실은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회사이고요. 네. 실적으로만 본다면은 또 JYP가 계속적으로 차별화가 네, 부각될 이것도 가능성이 다들 높습니다. 좀 예. 요새 이제 분위기 보면 네. 성장주에 대한 어떤 맹신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있고 도저히 다른 쪽으로 자동차도 뭐 아무리 말해도 뭐 일부만 좀 그러는 것 같고 네네. 아니면 근데 반면에 또 여기는 굉장히 열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엔터요? 네, 엔터 예, 쪽은. 근데 이제 과연 숫자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중국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얘기 많지만 네. 뭐 이렇게 확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 엔터 같은 경우는 선호하신 이유가 중국보다는 이제 이런 거죠. 싸잡아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음반 음원이나 이런 쪽이 생각보다 너무 좋다. 다 그 얘기를 하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공연이 약간만 살아날 기미만 보여도 이거는 고점 뚫는 거 아니냐. 왜냐면 K-팝 아티스트들의 인기가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오히려 음원 쪽으로 더 응집력 있게 나와주고 있고 지금 웬만한 아티스트들은 다 그들의 커리어 하이를 다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음반 판매량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예. 그런 상황이 좀 최근 센티에 반영돼 있다고 오늘 보시면 녹음을 하지만 제가 죄송한 게 밥을 둘이 같이 먹었잖아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피곤 나지? 막 강조된 하품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제 좀 약간 식곤증이 올 만한 시간이죠, 지금. 졸릴 시간입니다. 나가야 되는데 졸립진 않고 나가야 네. 되는데 네. 원래는 이거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급속히 체력이 저하되면서 지금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한번 아침에 모닝 밑에 다뤘지만은 이거 묶어서 한번 다 다뤄야 되고 광고 회사들은 좋더라고. 뭐 광고 회사들은 바닥에서 조금 이제 올라오는 이제 특히 제일기획이 좀 잘 자리 잡은 상황이고요. 어닝에 대해서 2분기도 그러니까 정말로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정말로 전자 쪽 모바일 새로 들어 캡티브 MS 쪽 늘어나면은 미국이 사실은 2분기 제일 안 좋았잖아요. 근데 미국만 제일기획 매출액이 늘었어요. YOY 전년 동기 대비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예. 원래 지원 연구원이 막 끝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요새 섹터가 재미없고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힘 좀 냅시다. 네.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